우지의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 이명룡입니다. 오늘은 명리학고수전 2부 파트 2 다섯 번째 천을 귀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을 귀인 그러면 길신 중에 길신인 그러한 그 신살 중에 하나인데, 이 천을 하고 귀인하고는 의미가 원래 떨어져 있는 건데 그냥 천을 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을이라고 하는 자체는 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귀인은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천을이냐면, 갑을병정 부귀경신 임계가 일간일 경우에 지지가 어떤 지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때 귀인이 무엇이 되느냐를 볼 때에 바로 귀인이 되는 거고, 천을과 귀인을 같이 묶어서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됩니다. 즉 간지, 즉 일간 간지와 천간과 지지가 관계하는 것을 바로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인의 입장, 즉 지지의 입장에서 천간을 봤을 때에 발생되는 것을 천을, 일간을 천간에서 봤을 때에 지지가 오는 것을 귀인, 이렇게 해서 천을귀인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천을귀인은 길신 중에 길신이면서 우리가 주기, 야기, 양기, 음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즉 주기라든가 양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바로 주기, 양기고, 은근히 알지도 못하게 도와주는 것을 바로 야기, 음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천을귀인인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도와주는 것을 양기, 은근히 도와주는 것을 이제 음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을귀인은 명리를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것이 삼명통이라든가 명리정정이라든가 이런 책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이 보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삼명통에 나온 얘기라든가 명리정정에 나와 있는 천을귀인 얘기, 이게 몇 번을 이렇게 읽어봐도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해가 가능한,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의경신 임리까지 있지만, 갑무는 충미가 귀인이요, 을기는 자신이 귀인이요, 병정은 해유가 귀인이요, 경신은 오인이 귀인이요, 임기는 사묘가 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것이 왜 그러면 음기가 되고 양기가 되나요 하는 그러한 배경, 학문적인 배경 또 논리적인 추론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자 천을귀인 이야기가 제 명리학고수전 이 책 안중에서 주신좌사 밑에 있지만, 주신좌사에서 이 좌나 사에 해당되는 간명토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축미가 귀인인데, 그러면 축은 음기요, 미는 양기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 설명은, 간목은 나무기 때문에, 을목은 뿌리 둥치라고 볼 수 있지만 간목은 나무기 때문에 이 미가 바로 양기가 됩니다. 왜 양기가 되나요? 우리가 후천도에서 볼 때는 이 지지 12지지에는 건, 곤, 간, 손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이 미일 때는 미, 곤, 신 이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하고 신하고는 곤의 위치, 즉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나 신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간목에는 양기가 되는 것이고, 이 축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음기가 되나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기라고 해서 이 금을 인묘를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것을 인묘를 시켜서 없애주기 때문에 음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토도 마찬가지. 무토도 이 흙이고 땅인데, 넓은 땅인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고 풍화되고 자연재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이라고 하는 자체도 그러니까 축간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간은 산입니다. 산이 바로 무토의 양기가 되는 것이고, 미토는 아까 미곤신 돼서 땅이 되기 때문에 음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갑무에는 충미가
귀인이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이 갑무일 때 충미가 귀인이 된다. 만약에 충미면 갑무가 천을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도 지금 다 나와 있듯이 이 을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자신이 이게 귀인이 되나요? 그래서 일단 아까 뿌리둥치이기 때문에 뿌리둥치에서는 땅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신, 미곤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땅이 되기 때문에 얘한테도 귀인이 되는 것이고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물에 물을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얘도 귀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병정화도 마찬가지 해유 경신도 5인 임계도 3인데 병정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경금하고 신금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여기에 이제 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땅이 도와줘서 생성되는 이 밑에 있는 어떤 금속입니다. 이 금속을 잘 정지하고 녹여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화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귀인이 되는 것이 되겠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오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음기가 된다. 그래서 이 경금은 오화 인이 바로 귀인이 되고 신금은 이미 어느 정도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는 물론 좋지만 정제해주고 재련해주고 좋지만 은근한 것이 양기가 되고 이 오화가 음기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경신이 되는데 이 경금은 원래 이 설명할 때에는 여기에 오인이 바로 이 귀인이 되어야 되는데 갑무경이라고 하는 쪽에 일반적으로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밑에 써 있지만 음령오행에서도 과거 훈민정음에 볼 때 음령오행에서 오행이 이 이응 시의시 이 목구녕 소리, 이 뭐 깊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수를 의미하는데 장명학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음, 미읍, 피읍은 원래는 토인데 그것이 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수하고 장명할 때에 바꿔서 이러한 성명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어느 순간에 경신은 오인이 귀인인데 간무경이 충미가 귀인이다 해서 경금은 충미가 경금이 귀인이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천을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즉 주신 좌사에서 주나 신에 해당되는 간명틀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명확하게 규명하고 따져야 되겠으나 좌나 사에 대한 그러한 간명틀이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좌나 사는 계신이든 형신이든 우리가 합, 형, 충, 파해, 공망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한 작용과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형이 되고 충이 되고 공망이 되고 그러면은 그 기능을 작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주신 좌사라고 하는 그런 간명법이 있겠다. 왜? 좌사는 다른 영양 요소에 의해서 그 기능이 작용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 그러나 주신은 어떠한 영양에도 변치 않는 즉 펀더멘털과 같은 그러한 간명법은 바로 주신에 해당되는 간명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정은 임수와 병은 참 병임충이 되면서도 이 태양이 떠 있으려 그러면 바다가 있어야 아주 멋있는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태양은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바다에도 태양이 있어야 멋있는 그런 환경과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설명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서쪽 방향, 즉 태를 의미합니다. 태는 저수지, 바다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태양이기 때문에 이 유가 바로 귀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 해는 그럼 어떻게 귀인이 되나요? 이거는 임수의 녹지이기 때문에 귀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자체는 또 달빛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화가 요금에 뭐 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얘도 정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정화도 병에는 얘가 양기고 얘가 음기지만 정화는 얘가 양기고 얘가 음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임수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묘라고 하는 것도 임수가
도대체 삼요에 대해서 어떻게 양기가 되고 음기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병인충이지만 이 큰 바다에는 태양이 떠 있어야 멋있는 것처럼 태양의 녹지가 바로 사기 때문에 임에서는 얘가 음기가 되고 얘는 묘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임에 대해서는 삼요가 귀인이 되고 계수에 대해서도 삼요가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일일이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제 책에 여기 페이지 187에서 192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간은 못하지만 이 강의 이 동영상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써놓는 것을 보면은 임수가 되며 임수의 녹은 해가 되므로 병화의 음기는 해수가 된다. 병화는 임수의 역할 없이는 천지 변화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는 병화가 태양이면 달빛이 되며 정화는 임수와 간합하여 간목이 되고 정화는 임수와 합하여 간목이 되기 때문에 간목의 귀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해수가 정화 양기가 되고 임수의 물상인 바다는 택회가 되고 택회 즉 아까 유는 택회 즉 저수지 바다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고수천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간명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근거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나왔구나 이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간무는 충미, 을기는 자신, 병정은 해유, 경신은 오인, 임기는 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 이것이 일간에서 해당되는 이 글자가 내 사주 내에 있냐 아니면 없으면 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감명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주 내에 천을귀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공명 정대하고 성품이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풍부하고 인덕이 있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득이 되는 그러한 좋은 귀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을귀인이 되는데, 이 천을귀인이 그러면 이 성과 궁,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신입니다. 재관, 인식, 비견거 해가지고 10개 그러한 성인데 그 성이 귀인하고 거하면 상당히 더 득이 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인성이 바로 천을귀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석봉 어머니처럼 그런 많은 어머니의 도움도 되고 훌륭한 그러한 글 쓰는 사람도 되고 인성학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관이 천을귀인이다 그러면 관록복도 많고 자식복도 많고 뭐 이렇게 성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궁은 뭐냐면 연월일신데 그것이 합은 물론 좋다고 그럽니다만은 충과 흉과 파 공망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연에 있으면 조상덕, 월에 있으면 부모 형제덕, 일에 있으면 처덕, 시에 있으면 자식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궁과 성에 의해서 그 덕을 논할 수 있는 것이 또 천을귀인이고, 이 천을귀인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상생과 합, 즉 간합지합을 아주 반긴다. 그러니까 이 천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갑기합이 되겠죠. 을경합, 병신합, 그다음에 정임합, 무게합 이런 것을 천간합이라고 그러고, 지지는 우리가 이제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육합도 있는데 방합은 이제 뭐 대충 어떤 그룹핑에 대해서 추나추동이지만 삼합과 그러한 육합을 결공해도 이 천을귀인은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하면서 반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여기에는 형충파, 즉 공망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에는 그 작용을 못한다. 아무리 천을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천을귀인 작용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운성으로 쇠, 병, 사, 묘는 빼고 절에 있으면 길신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천을귀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길신으로 작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뭐하러 이 천을귀인이라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뭐 합이라든가 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귀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을귀인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인이 일시 있으면 더 좋고 연월에 있으면 이제 나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일기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거 쉽게 말하면 뭐 정해, 정유, 계사, 계묘가 바로 일기에 해당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유에 대해서는 절지가 되고 사지가 됩니다. 또 임수는 사에 절지가 되고 묘에 대해서는 사지가 됩니다. 쇠, 병, 사, 절에 있는 것은 그 기능을 작용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병화라든가 임수는 해유가 오거나 사묘가 있어도 귀인 작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뭐 굳이 근데 여기다가 귀인을 왜 놨나요? 이거는 귀인으로서의 작용하는 것은 그 한편이고 이 작용 자체가 제대로 변화 없이 작용되는 것은 주신에 해당되는 거고 좌사에 해당되는 것은 많은 환경 요건과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또 못하던 것을 하게끔 하겠고 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와 정유, 계사와 계묘일주는 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인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형충파 공망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공망은 여기서 빠지겠죠. 자기가 정유일주인데 자기가 뭐 유가 공망 이런 건 없으니까 공망은 빼더라도 형충파 이러한 것이 기능할 때에 바로 귀인으로 작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좌사에 간명하는 틀의 하나의 요소로 봐서 길신으로 천혈기인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금과 이 경금에서 어떻게 이쪽에 있던 경금이 이쪽에 가서 귀인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추적할 때 정확하게 누가 경금이 이래서 간무경이 충리가 귀인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동안 지내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쪽으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 경신은 오인이 바로 귀인이 되고 그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잘 재련 단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오가 양기가 되고 임목이 음기가 되는 그러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 천을기인 얘기가 뭐 좋지 못한 흉신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신살로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렸고 특히 운에서 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귀인이 오는 해에 좋다. 물론 이제 거기다 방향성까지 해서 뭐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겠네요.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추나 추동호에 의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까지도 얘기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더 많은 시간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 책 명리학 코스를 참조하시고 또 다른 책 성명통이라든가 명리정령이라든가 기타 등등 고서 등 나와 있는 것을 잘 참조하셔도 되는데 일단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을은 천간이요 기인은 지지에 해당되고 하나하나 그런 의미에 의해서 간문은 축미요 을기는 자신이요 병정은 해유요 병신은 오인이요 임계는 사묘가 귀인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주 간명할 때 그러한 운에서도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사주에도 이러한 귀인의 글자가 있는지를 따져서 잘 간명을 하면 또 훌륭한 그런 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천월 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